우리 주간 매크로 지표에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이제 공포스러운 게 이거죠. 장기 홀더와 단기 홀더의 이제 공급량인데, 공급량입니다. 공급량. 그냥 표에서 똑같은 그림 찾기로 한다고 하면은 이게 미들탑까지 올라갔다가 미들탑에서 조정했을 때 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쭉 올라갑니다. 이게 두 번째죠, 두 번째. 그리고 나서 고점 근처에 얘가 떨어진다? 그럼 얘가 하락장이에요, 하락장. 온체인 데이터에 자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2017년 상황이었고 2021년 같은 경우는 미들탑까지 늘어나다가 미들탑 지나고 나서 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얘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이제 상승장으로 쭉 끌고 올라가죠.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2017년 같은 경우는 2017년 말 정도 사이클 탑에서 이게 이제 끝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2021년 같은 경우는 더블탑이었습니다. 버블의 위치는 앞쪽이었죠. 뒤쪽이 버블이 아니라. 여기까지 자금이 들어가다가 온체인 데이터에서 돈이 들어가다가 쭉 떨어졌어요. 그래서 버블이 다른 시그널들을 보더라도 버블은 앞쪽이었어요. 여기 69K가 버블이 아니라 여기 64K가 버블이었어요. 숫자는 여기가 더 높지만. 그래서 알트들 불장은 여기서 막 일어나고 여기까지 쫓아간 알트들은 굉장히 일부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백테스트를 했고요. 어찌됐든 얘가 뒤쪽까지 쭉 가가지고 사이클탑까지 끌고 올라갔었으면은 알트드 불장은 더 끝에까지 왔었을 것 같아. 근데 그러지는 않았다. 자금이 안 들어갔으니까. 자, 이번 경우는 어떻다? 미드탑까지 자금 쭉 들어오다가 미드탑 지나면서 쭉 빠졌다가 다시 쇼텀 홀더들의 물량은 늘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가격을 끌고 올라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떨어지더라. 다른 지표들은 막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아직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렇게 쭉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킬리마니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이야기가 이거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하락 다이버전스. 힘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가격을 끌고 올라가는 힘 자체가 빠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현물 ETF로 락되는 물량이 많은 것이 변수이긴 하지만 이런 코멘트를 남겼었고 그리고 글상에서도 이렇게 남깁니다. 아쉽게도 단기 홀더 공급 물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쇼텀 홀더들의 공급 물량이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2021년 상황과 비슷한 상황으로 봐야 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쇼텀 홀더의 물량이 계속 줄어든다면 하락 다이버전스로 볼 예정입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지금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를 넘어설 때 저 지표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걸 좀 보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멘트를 남겼네요. 현물 ETF로 인해서 온체인 자료들의 변형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비트코인이 공급 물량 자체는 어떻게 나오냐면 거래소 물량이 있고요.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거래소에다가 가지고 있다. 나 거래소에 가지고 있어. 나도 지금 155일 이상 들고 있어. 나 그럼 롱텀 홀더야? 아닙니다. 그냥 거래소 물량이에요. 여러분의 성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거래소예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성향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갑 물량이 있습니다. 지갑 물량에 있어가지고 155일 이상 이동을 하지 않은 물량을 롱텀 홀더들의 물량이라고 하는 거고요. 155일 미만인 것 자체를 숏텀 홀더의 물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현물 ETF는 여기에서 지갑 물량이에요. 지갑 물량. 그들이 장외에서 샀다? 그거 상관없어요. 장외에서 사더라도 걔네들의 지갑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샀다? 거래소에서 물량 빼가지고 어디로 가요? 지갑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지갑 물량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샀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한 데이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래소 쪽에서 물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갑의 물량들은 더 늘어나겠죠. 근데 이 쇼텀홀더의 물량들 자체가 이 롱텀홀더화 되니까 여기 있는 물량 이쪽으로 다 가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온체인 데이터에서 쇼텀홀더가 되는 물량들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과거의 데이터들, 과거의 통계 자체가 미래에는 이 ETF라는 것 때문에 뭔가 변형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ETF는 1차 시장하고 2차 시장이 있어요. 1차 시장 같은 경우는 어디다? 지금 우리가 맨날 보는 거. 시장에서 지금 자금이 유입이 됐느냐, 유출이 됐느냐. 이거 자체는 기관 쪽 자금이 여기다가 들어가가지고 이 ETF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증권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이게 1차 시장. 그래서 기관 자금들의 자금이 들어왔느냐, 들어오지 않았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걸 2차 시장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하는 거. 개인이든 기관이든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따로 나 이 암호화폐 거래소 믿지를 못해. 그래서 나는 좀 더 안전하게 내가 지갑을 가지고 운영을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ETF로 넘어갔을 수 있는 거죠. ETF 쪽에서 1차 시장 어떤 기관을 통해 가지고 1차 시장에 자금이 유입됐던지 아니면 나는 개인적으로 ETF를 사놓으면 돼. ETF를.
자금이 여기로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체인 데이터에서 자꾸 주거니 받거니 한 자금들이 갑자기 ETF 시장으로 넘어갔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에 어떤 변형들이 충분히 올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근거로 지갑들에 있어서 어드레스입니다. 어드레스. 지갑에 대한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활동을 하는 거. 주거니 받거니 어떤 활동을 하는 거 데이터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좀 어지러우니까 7일짜리도 어지럽고 30일짜리 정도로 볼게요. 그럼 30일짜리 정도로 보면은 어떤 변화들이 생겼느냐. 2017년 같은 경우 우리가 상승 추세하면은 바닥 라인에 이렇게 긋잖아요.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가격 떨어지니까 이거 뭐야 하고 움직임이 없어요. 쭉 떨어지는 거죠. 바닥권에서 이렇게 노는 거지. 상승장에서는 지갑의 활동이 활발하구나. 이게 2017년입니다. 2021년 같은 경우도 어쨌든 쭉 이렇게 활발했어요. 이거 올라갔고 미니 불장, 미들탑이기도 했고 가격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고 힘 없고 뭐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뭔가 돈을 벌 것 같으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여기서 운영하고 저기서 운영하고 이제 이럴 텐데 여기도 지금 쭉 올라가잖아요. 2021년도 더블탑 이것도 보세요. 앞쪽이 이렇고 뒤쪽은 없잖아요. 여기까지 못 가잖아. 그러니까 앞쪽 64K가 실질적인 버블이다. 여기 69K보다 수많은 자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제 하락장일 때 이렇게 힘없이 이제 떨어지는 거고 근데 지금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바닥이었잖아요. 2022년도 11월, 12월 해가지고 2023년도 1월 달부터 이렇게 올라갔었고 가격이 이 정도까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지갑에 활동하고 있는 어드레스의 숫자는 그냥 여기서 박스권에서 놀았고 지금 이렇게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군데군데 보면은 여기 올라갔잖아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인 전체적인 그림 자체는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지갑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이제 얼어붙었어. 근데 가격은 올라갔어. 이건 과거의 이야기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것을 좀 이제 30일짜리하고 365일로 해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주소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상승장일 때는 이 활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1년 평균보다 한 달 평균 자체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상승장이야. 온체인 데이터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상승장이야.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지금 뭐예요? 하락장이야. 분위기 이거 아닌가요? 가격 올라가는데. 그게 ETF하고 관련이 있을 확률이 높다. 여기가 이제 ETF 승인되고 그러고 나서 조정 예상보다는 적게 오고 3월까지 쭉 올라갔었죠. 가격 올라갔었을 때 그래도 이렇게 딱 주장을 할 수 있겠다. 이 위에 있었어. 그런데 ETF 되고 나서부터는 더 이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이렇게 아래로 떨어졌어. 그래서 ETF가 온체인 데이터들을 좀 많이 가져가 버린 거다. 거기다가 하나 더 볼게. 거래량, 트랜스퍼 볼륨.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많아야 되는 거죠. 지갑의 숫자가 안 많더라도 이건 조금 이제 보기가 더 어렵습니다. 30일짜리로 했는데 어쨌든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2017년도 어떤 이제 추세를 그리지는 않았죠. 추세를 그리지는 않았는데 하락장일 때는 멍 때리잖아요. 이렇게 바닥권에서 좀 멍 때려. 아래쪽에 좀 있고 어쨌든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레벨이 위로 올라가 있어요. 여기도 미니 불장하고 나서 코로나 팬데믹까지 이렇게 쭉 왔었을 때 멍 때리고 있어요. 가격 올라가면서 얘네들 레벨이 올라갔잖아요. 이 레벨이 올라가고 물론 하락장에도 있지만 근데 지금은 이거 자체가 뭐야? 뭔가 변화 있어야지 변화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토탈 트랜스퍼 볼륨이라는 것 자체가 온체인 데이터에서 그냥 멍 때리고 있구나. 멍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있어서 어떤 온체인 데이터 이야기가 맞았던 것 자체가 지금 앞으로 미래도 맞을 거다? 아닐 수 있다. 어떤 변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봤던 데이터들은 새로운 얼굴을 하고 여러분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